요즘 돈 생각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통장 잔고가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병원비는 얼마나 더 들까?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통장 잔고보다 마음이 먼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돈을 더 벌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빌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돈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없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은 돈이 많아지는 법이 아니라 돈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오신 여러분께 한 사람의 동행자로서 건네는 말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불안해지는가?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더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벌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체력이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이 넘어서면서 그 희망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벌 수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일할 체력이 없다는 생각,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먼저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더 무섭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무력감, 그것이 진짜 불안의 정체입니다. 연금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약국에서 약값 계산할 때 눈치를 봅니다. 친구들과 밥 먹으면서도 내가 낼게 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더합니다. 괜찮아, 우리 있어 하는 말에 속으로는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현실보다 예상에서 커진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으로 미리 겪으면서 마음이 먼저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괜찮으십니까? 오늘 하루 먹을 밥은 있으십니까? 오늘 잘 곳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할 일입니다. 1년 뒤 걱정은 1년 뒤에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뒤까지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의 평온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불안한 이유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미래를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정약용은 돈 걱정을 어떻게 보았는가? 정약용 선생도 가난했습니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강진 땅에서 초가집 한 칸에 사셨습니다.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넉넉함은 재물에 있지 않고 기준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같은 돈 100만 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이 있으면 적은 돈도 넉넉합니다. 아직 모자라, 더 있어야 해라는 기준이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백성들의 삶을 연구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세 가지가 무너진다. 첫째,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둘째, 자존심이 무너진다. 셋째, 마음의 평온이 무너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친구를 만나기 꺼려하지 않으십니까? 돈 때문에 자식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십니까?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으십니까? 돈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줄어도 관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줄어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줄어도 평온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줄어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내려놓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초라해.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한심해.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런 생각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재물의 문제이고 비천함은 마음의 문제이다. 돈이 없어도 비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비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돈의 액수로 오늘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온으로 오늘을 지키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반드시 버려야 할 생각 3가지.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다. 그럼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샵샵샵 첫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던데, 옆집은 자식이 의사라던데, 동창회 가면 다들 여유로워 보이던데, 이런 비교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친구의 집은 친구의 것입니다. 옆집 자식은 옆집의 것입니다. 동창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삶을 자로재듯 내 삶을 측정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나는 이것밖에.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해진다. 남의 통장을 볼 수 없습니다. 남의 걱정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2번째,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라는 60이 넘었는데 이것밖에 없다. 평생 일했는데 남은 게 없다. 은퇴했는데 통장이 텅 비었다. 이런 생각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식을 키웠습니다. 집도 장만했습니다. 학비도 댔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부모님도 모셨습니다. 그걸 다 하고도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은 남은 돈이 아니라 지켜낸 사람으로 평가된다.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셨으니까요. 사람을 지켜내셨으니까요. 통장 잔고로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3번째, 돈으로 존엄을 증명하려는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는 생각,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생각, 자식한테 용돈 못 주면 초라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존엄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이 견뎌낸 시간, 여러분이 지켜낸 가족, 그것이 존엄입니다. 돈이 많아서 존엄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존엄을 잃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어떤 태도일까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 남 탓하지 않고 오늘을 견디는 태도, 이런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연금 150만 원을 받아도 어떤 분은 고작 이것밖에 하며 불평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하며 감사합니다. 두 분의 통장 잔고는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유함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생각을 버리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실패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존엄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단단한 노년의 기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흔들리지 않는 노년의 3가지 기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오늘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내일 걱정, 내년 걱정, 10년 뒤 걱정, 이런 걱정들이 오늘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밥은 드셨습니까? 오늘 잠자리는 있습니까? 오늘 몸은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하는 사람은 오늘도 불행하고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견딘다. 10년 뒤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뒤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견디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갑니다. 오늘을 감당할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손주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애들 결혼 자금이라도 마련해 줘야지. 그 마음 압니다.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자식은 이미 컸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질 나이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사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자식이 힘들면 마음으로 걱정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쓰며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성장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며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남은 시간을 지킬 수 있으면 부유한.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쓸 시간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건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을 볼 시간, 산책할 시간, 좋아하는 사람과 차 마실 시간, 책 읽을 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시간. 이 시간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에 밤잠 설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산책하십시오.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 들으십시오. 남은 시간을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평온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감당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남은 시간을 지킬 수 있으면 부유한 것입니다. 돈은 줄어도 마음의 질서는 키울 수 있습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노년의 마지막 자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돈보다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한 번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째, 돈이 없다고 체면까지 버리지 마십시오. 남한테 구차하게 빌지 마십시오. 자식 앞에서 애걸하지 마십시오. 친구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도와줘.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내야겠다. 요즘 돈이 빠듯해서 검소하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게 체면입니다. 거짓으로 꾸미거나 없는 척 숨기거나 비굴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사람을 속이면 부끄러운 것이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체면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관계. 돈 때문에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친구 만나는 게 부담되어 연락 안 하고,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연락 안 하고, 친척들 보기 창피해서 모임 안 나가고, 이러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관계는 돈으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밥 못 사줘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자식한테 용돈 못 줘도 괜찮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친척 모임에 빈손 가도 괜찮습니다.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반갑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는 지켜집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자존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줄어든다고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오셨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짓는 것, 청소하는 것, 산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느냐로 결정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돈이 줄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엄한 사람입니다. 넷째, 평온한 마지막 자산은 평온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 보며 한숨 돌리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평온은 없습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온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지 말라. 병원비 아끼려고 약 안 먹지 마십시오. 생활비 아끼려고 난방 안 틀지 마십시오. 돈 아끼려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지 마십시오. 평온을 지키십시오. 그게 제일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체면, 관계, 자존감, 평온, 이 네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이 줄어도 이것들은 지키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가난은 통장에 있지 않고 마음이 스스로를 낮출 때 시작된다. 마음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순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마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기신 말씀 하나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어떻게 살았느냐로 기억된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가정 지키고, 평생 일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벌기보다 덜 흔들리는 삶을 선택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지킬 수 있으면 부유한 겁니다. 돈은 줄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단단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걱정보다 평온으로, 불안보다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떤 가난도 두렵지 않다. 정약용